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기아 오토큐 4호점이라는 기아 자동차 정비 협력 업체를 운영하는 오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업체는 1999년도부터 김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주된 업무는 기아 자동차 보증 수리 업무랑 일반 정비를 하고 있어요. 판금 도장을 하는 건 아니고 자동차의 일반적인 정비, 엔진 오일이라든가 타이어 교환, 그다음에 하체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는 업소이고요. 저는 그 업체를 지금 한 2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저도 한 직원들하고 비슷한 시간에 출근합니다. 8시에 출근해서 하루에 입고되는 차량의 일정 관리라든가 예약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요.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직원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비를 하고요. 하루에 고객들과 그 상담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하루 직원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에 관한 자질은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책임감과 성실함이에요. 모든 어떤 직업군이든 다 똑같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여러 명이 같이 타고 있는 차량을 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임감과 성실함이 저희 정비 쪽에서 바라는 일반 학생들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국가기술 자격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회사별로 자격제도를 또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해서 또 자동차 학과를 다녀서 또 나라에서 아니면 대학에서 인증하는 자격증도 따기도 하죠.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거는요, 이 차량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한 공간에 타면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차량의 어떤 시동 꺼짐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로 방문하시는 고객이 그 수리를 완벽하고 나가셔서 차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복해 하실 때가 제일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차량 정비를 하다 보면 참 어떤 상황에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심지어 그냥 일반 도로에서 달릴 때는 안 꺼지는데 정말로 120km 이상에서 급 가속을 할 때만 꺼지는 그런 현상도 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보기 힘든 현상들을 고치면서 그 부분을 해결했을 때가 가장 보람 있고 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벽을 뛰어넘었을 때 가장 많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업무하면서 힘든 부분은 어떤 업종이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수천만 원의 차를 사서 그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받으러 오시는 곳이 저희 오토큐이기 때문에 그 이미 마음의 상처를 수천만 원을 주고 산 차가 고장이 나서 입으신 분들을 그 마음을 달래드리는 게 저희 업무에서 가장 힘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별로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생각에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리면 거짓말이겠지만 꼭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일 난해한 질문인데요. 제가 보유한 차를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금 2018년식 모하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차도 제가 수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현장에서 고객 상담도 많고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같이 점검할 때만 직원들하고 하고요. 때로는 제가 고치기도 하지만 지금은 거의 직원들이 제 차를 열심히 고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기아 현대차를 수리하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의 차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제 지인들도 그렇고 수입차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수리를 맡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슈퍼카는 저희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요. 저희가 수리해봐야 뭐 벤틀리 정도니까 한 2억 5천 정도 되는 차량들이겠네요. 가장 파손이 심했던 차를 수리한 경험은 솔직히 저희 사오점에서는 크게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거는 자동차의 외형 수리가 아니라 뭐 이런 내부적인 고장을 수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사오점에서는 주로 정비 위주라는 것 때문에 크게 파손된 차를 수리하진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적당한 보수를 받는 게 중요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또 그것이 직장을 선택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겠죠. 저희 직원들이 지금 14명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 봉급 체계는 이제 역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입사를 하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되면 수습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봉급들이 올라가는데요. 저희 업계에서 지금 뭐 가장 봉급을 많이 받는다면 아마 한 550만 원 정도이고요. 거기서 이제 뭐 세금을 떼겠죠. 그리고 수령을 하게 되고요. 연봉으로 치면 한 7, 8천 정도 받는 분이 저희 사무점에서는 제일 그래서 연봉이 센 직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는 지금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나 수소 연료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고요. 차량의 그 시스템도 이제는 기계적인 것보다는 전자적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정비하시던 분들은 정말 몇 가지 공구면 차는 다 고친다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차량도 일종의 컴퓨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 지식을 쌓는다면 앞으로 미래에도 이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화면을 보는 학생이 중학생인지 아니면 고등학생이 보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교육청이나 이런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직군으로 그리고 자기가 행복한 미래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일 때 내가 미래에 어떤 내 모습이 으로 살아갈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지금 학생들 중에는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지를 어린 나이에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직업, 그러니까 저는 정비사겠죠. 정비사로서 제 삶의 만족도가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삶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의사가 될 수 없고요. 모두 교수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꼭 모두 다 교수가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모두 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정비업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직업 중에서는 저는 앞으로도 미래가 있고 괜찮은 직업이라고 봅니다. 저도 벌써 이 업종에서 30년 가까운 경력을 보유하고 계속 우리 직원들과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쪽 직업으로 택한다 그래도 그 미래는 어느 정도 밝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그리고 이제는 더 좋은 재료로 더 좋은 아이템으로 그리고 더 많은 보수로 여러분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자동차 정비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비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 여러 학생들도 이 화면을 보고 자동차 정비의 꿈을 좀 더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의 엔진오일 게이지와 빨간색의 미션오일 게이지가 있습니다. 엔진오일은 엔진오일의 양을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게이지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이 점 사이에 오일이 있으면 정량이 있는 거고요. 엔진오일은 지금처럼 시동이 꺼진 다음에 체크하는 게 맞는 거고요. 미션오일은 거꾸로 게이지가 있는데 얘는 시동을 걸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얘도 역시 그 오일의 양이 어느 곳까지 있는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이지를 보고 오일의 양을 맞추는 거고요. 요즘들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소모된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에 하고 배터리를 설치를 하면 현재 배터리의 상태, 교체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몇 프로 정도가 남아 있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프로테이지가 계절별로 다른데 겨울철에는 40% 이상 있어야 겨울을 날 수 있고요. 여름철에는 30% 정도가 돼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을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정비를 고객님한테 말씀드리고 정비를 시작합니다. 정비를 할 때 바퀴를 빼보면 바퀴 안에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하체 부품들이 보이는데요. 항상 타이어를 빼고 끼울 때 이런 부분들의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 좀 완벽하게 작업하려면 꼼꼼한 정비사가 그 사항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 바퀴,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여기 하체 서스펜션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타이어는 이 안쪽에 이렇게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지만 턱이 있어요. 이 턱이 이 타이어 면이 달아가면서 일정하게 비슷해지면 그것이 교체식이고요. 타이어에는 어떤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 정보들에는 생산 일자라든가 최대 공기압이라든가 그리고 생산 지역, 그리고 타이어 하나가 차지할 수 있는 하중에 관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정보들을 통해서 타이어의 질이나 그리고 어떤 수명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크게 편마모가 없는 거예요. 그 타이어가 뭐 아주 100% 일정하게 달았으면 좋겠지만 차량은 휠 얼라이먼트 재원에 따라서 맞춰지기 때문에 한 5% 내지 10% 편마모가 원체 존재를 하고요. 그것은 완벽한 그 고속 주행을 하기 위해서 감는 갓이기 때문에 타이어는 이 정도 지금 상황이면 아주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마모되고 있는 차량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휠 얼라이먼트는 그 제작사가 그 재원을 주는데요. 차량이 타이어도 똑바로 달고 그리고 고속 주행 시에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그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제작사가 주고 있는 거고요. 그 제작사가 준 값에 맞춰서 앞에 보이시는 장비 번쩍번쩍거리고 있는데요. 저 카메라가 계속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량을 체크해서 정비사가 그것에 따라서 차량을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